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사실 코스닥 시장만 봤을 때 시장 자체가 한 8% 정도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나왔고 지금 그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가장 먼저 올라갈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을 수 있고 가장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을 영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그 감사한 마음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해당 리포트 안에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이슈들,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정리한 리포트고요. 여러분들께서 남은 상반기 주식 투자하실 때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그 방법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집까지 꼭 내용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산업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로봇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1인 1 로봇의 시대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 로봇을 일상생활이 아니라 어디에 갔을 때 볼 수 있죠. 혹은 가정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로봇 청소기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로봇이 아니라 개인 비서처럼 로봇이 한 명당 한 개씩 적용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기존에는 로봇이 물건을 집어서 새로운 위치에 내려놓는 수준이었죠.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나 사용이 됐고 일상생활에서는 로봇 청소기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일상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예측하고 인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임박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스마트폰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될 것이다 라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평가를 했고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최근에 이슈됐던 피규어 AI가 떠오르죠. 지난해 3월에 공개된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인텔, 아마존에서 투자를 받아서 올해 초부터 오픈 AI와 협력해서 로봇을 개발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전까지는 이 피규어 01이 단순한 동작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서 공개됐던 피규어 AI는 어땠나요? 내가 먹을 거를 달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먹을 것을 인지해서 그 먹을 것을 들어서 사람에게 줬죠. 즉 생각하는 로봇으로 변신하는데 2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 앞으로 AI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합쳐서 기술 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상용화까지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여파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하는 비용이 3.4억에서 2억 원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인 1로봇 시대가 수년 내로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지금 3.4억에서 2억 원대로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 성능에 따라서 이 로봇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중국에선 이미 소형 자동차 수준
1,300만 원, 1,500만 원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더 높은 성능의 로봇이 수억 원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몇몇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전 세계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전부 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정밀 기어부터 액추에이터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품 가격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에 투자하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고 그만큼 단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즉 제조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바로바로 쓰겠냐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재난구조나 원자로 작업과 같은 위험한 현장의 노동력 대체율을 약 5%에서 15%로만 가정한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110만에서 350만 수준에 대한 수요가 필요합니다. 즉 지금 당장 휴머노이드 로봇이 성능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쓰겠다는 이 물량 자체만 110만에서 350만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성능이 더 뛰어나다면 이 수치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지난해 실제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 규모,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나 출하될 것이냐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벌써 그 규모가 6배, 출하량은 4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작년에 봤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시장 규모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규모 차이가 괴리율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엔비디아가 로봇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 테슬라, 구글, 아마존 다 로봇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로봇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체로 어떤 기업들인가요? 자신이 사업하고 있는 영역에서 로봇까지 연계하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를 만들고 있죠.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있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GPU에 대해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GPU에 대한 점유율을 뺏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GPU를 이용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로봇들, 즉 지금 현재 시장을 잡고 있을 때 그 성 자체를 견고히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엔비디아와 구글이 나란히 로봇용 AI 기술을 공개합니다.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로봇의 특정 작업에 시뮬레이션을 학습한 다음에 실제 세계에 적용하는 닥터 유레카 기술 논문을 발표하는데, 실제로 이 닥터 유레카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설계한 기준 시스템보다도 사족 보행 로봇에 대한 전진 속도가 34%, 이동 거리 같은 경우에는 20%가 향상이 됩니다. 즉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개선점을 적용해서 학습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구글에서 분사한 인트린직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 스테이트 로봇 앱 플랫폼에 엔비디아의 다양한 제품을 통합할 것이다 라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 AI 기술들, 그리고 그 AI 기술들이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이 로봇과 연결이 되면서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당연히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수술용 로봇의 조작 방법을 훈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토론토 대학교나 UC 버클리, 스위스의 취리 연방공대, 조지아텍 등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기술을 활용을 통해서 이러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개발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인 오빗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외과 의사의 인지 부담을 줄이면서 수술팀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어떠한 로봇이 작은 물체 잡아서 거기에 바늘을 걸고 다른 로봇에 있는 팔로 건네는 등 이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체를 인지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기술들이 사실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인지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로봇이 대신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앞으로 이 미세화 로봇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죠. 사람과는 다르게 실수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퀄리티의 기술을 보여주는 이 로봇의 장점을 이용한 이 12가지 이상의 벤치마크 동작들을 훈련해서 앞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로봇에 대한 기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로봇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휴머노이드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인 그루트와 휴머노이드 컴퓨팅 시스템인 제슨토르를 공개를 했죠. 사실 이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강조를 해왔습니다. 특히 제이슨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해요? AI의 끝판왕은 휴머노이드다라고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었죠. 이 차세대 GPU인 블랙웰을 중심으로 구성한 제슨 토르의 연산 속도는 약 800테라플롭스고요. 대규모로 훈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아이작도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아이작을 통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실제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수술용 로봇이나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나 로봇에 대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가상에서 했을 때는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로봇을 가동시키면서 데이터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들, 인건비들 전부 다 했을 때는 그 비용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백, 수천 대의 로봇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벌써 미국에서는 7개 이상의 업체가 올해 휴머노이드를 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현재 로봇 산업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턱 밑까지 쫓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옵티머스의 로봇 출시 시기를 실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옵티머스 로봇이 연구실 안에서 공장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 테슬라의 공장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가 캐스팅 공법에서 손댔죠. 슈퍼차저 부서 전원을 해고 처리합니다. 즉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산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커진다고 하는데 왜 허리띠를 졸라맬까요? 앞으로 테슬라에게 전기차 판매 대수의 향상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미래 기술이다라고 현재 시장이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테슬라도 우리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술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AI 기술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TSMC가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에 탑재할 차세대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이 로봇에 대한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왔냐? 로봇 개발사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번에 G1 모델을 시연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실제로 이 로봇이 납땜도 하고 요리도 하고 우리가 기존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공개했을 때 나왔던 그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들을 다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맞거나 때리는 충격에도 넘어가지 않는 즉 안정성을 굉장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발로도 차고 글러브를 낀 손으로 가슴 부위를 몇 차례 때리는데 로봇이 뒤로 넘어지질 않고 뒤로 엉거주춤 밀리긴 하지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사람처럼 혹은 사람보다 더 안전성이 있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고요. 실제로 자신의 손을 망치로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에 대한 기술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 유니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미국의 화형방사기 제조 업체인
스로우 플레임을 장착한 4족 보행 로봇인 서모네이트를 공개하면서 지금 로봇이 다방면에서 로봇을 상용화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모습들이 로봇 상용화가 임박했다라는 사실들을 암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로봇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집중한 게 언젠가요? 사실 1월 달부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인수에 대한 내용들도 많았지만 지난해 5월에 이재용 회장이 머스크 CEO를 만난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언급하면서 사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때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해왔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리테일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로봇에 다른 GPT 모델들을 쓰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만들고 있는 AI 모델 삼성 가우스가 일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현재 갤럭시 S24에 삼성 가우스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제미나이가 메인이긴 하지만 삼성 가우스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현재 생성형 AI인 로봇의 머리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팔, 다리, 몸통까지 만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를 갖출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로봇의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로봇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빨라진다고 했을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 로봇에 대한 도입이 빨라진다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올해부터 로봇에 대한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종목군들이 빠진 지금 외국인들이 이미 사모으고 있는 이 기업 여러분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업은 바로 SPG입니다. SPG가 뭐 하는 회사냐? 쉽게 말해서 모터랑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얘네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로봇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특히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감속기가 로봇 원가 비중의 3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산업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듯이 감속기가 차지하고 있는 원가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로봇 시장이 커질 때 특히 로봇 상용화가 본격화된다고 했을 때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에 대한 내용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리포트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이 나올 겁니다. 일단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회원가입, 이용약관 동의 버튼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개인정보는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적으실 필요가 없고요.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딱 3가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비밀번호도 실제 이메일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이 전혀 없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로그인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단부에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죠. 해당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집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이용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나왔다, 내일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일주일, 2주일 안에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해당 단기 급등주 컨텐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는 컨텐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매일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나는 무슨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만 확인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제가 해당 컨텐츠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어플리케이션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